좋아요, 구독. 그래도 장이 괜찮게 되면은 이런 때 그래도 요 섹터는 집중해 보세요. 요거 내년에 돈 됩니다. 그러면서 딸랑딸랑딸랑 이러고 해볼 만한 섹터. 그리고 여기서는 큰 거 나옵니다. 이런 섹터. 그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싶으신 섹터는 뭡니까? 대부분 저를 보시면서 반도체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윤여반 선생님 아니셨어요? 예. 반도체는 제가 9월부터 엄청 얘기했기 때문에 네, 뵐 때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번 그냥 PD님 반도체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네. 아니세요? 일단은 네. 그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죠. 예. 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네. 같은 날 SK하이닉스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 신고가죠. 그렇죠. 삼성전자와 결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음봉으로 신고가. 맞습니다. 아침만 신고가 보여주고 미끌. 하이닉스는 반대로 쫙 돌아가고.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D램으로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벌써 상당히 11월 달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의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신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불업 이런 거. 불업. 예, 불업. 네. 제가 SK하이닉스를 7만 원대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올 초부터 계속 주구 장창 SK만. 잠시만요. 어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 채널입니까? 어디? 네. 네. 예. 역시 한 윤여반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이 네. 대형주로 네. 2배면 2배 낮죠. 예.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파신 겁니까? 안 파. 저는 목표가가 좀 더 높습니다. 목표가 높다. 네. 근데 반도체 이거는 그냥 내가 미리 얘기했던 거 이제 성과 네. 나오는 거고. 네. 네. 이거 말고 뭔가가 있으시군요. 저는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년은 제발을 잘 봐라. 지금부터 조금씩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제봐. 그래서 제약. 저는 민수 대표님 보자. 봐. 예, 그렇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이제 여러 만감이 교차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 너무 징글징글했던. 징글징글했고 그 네. 전에 코로나 전에 네. 시장을 주도를 했던 섹터고. 네. 무슨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임상 시험 통과 아니면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했다. 네. 뭐 금액도 뭐 몇천억에서 조단이 나오고 네. 이러면 그냥 주가는 뭐 그냥 펌핑 막 펑펑펑 펑 올라갔었죠. 근데 오래 못 지켜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우르르 내려오고 우르르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일단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랑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제 합병이죠. 그래서 네.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곧 이제 거래가 정지될 겁니다. 거래가 18일 날 거래 정지됩니다. 거래 정지되고 네. 내년 1월 12일인가요? 네. 그때 아마 이제 이 셀트리온 주가를 좀 주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두 가지가 합병되죠.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러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2단계로 합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남는 건 셀트리온 제약만 남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뉴스가 나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지돼 있으니까 네. 오히려 반대급부로 수혜를 셀트리온 제약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사이엔. 네.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사요? 셀트리온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거래 정지되고 얘 혼자 있으면 얘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동공지진. 네. 예. 훅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저는 이제 네. 기준으로 보시되 기준으로 보시되 셀 기준. 셀 기준으로 예. 보시되 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왜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년에. 일단 금리 인하가 키워드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예. 성장주의 끝판왕이었던. 그렇죠. 예. 그리고 1월 달 1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하도 12월 달 되면 그 얘기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예.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는 완연하게 완연하게. 컨퍼런스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보면서 네. 이제 성과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아니라 네. 이제 거기 미팅하고 네. 정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년에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뭐 온라인으로 해도 그렇죠. 저런 회사 한국에 조그만 회사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는데 만나보고 얼굴 보면
저희 그 콩글리시 막 하면서 This is my medicine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네.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네.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이랑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쌈바 좀 예. 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집안에 뭐 합병도 있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배당도 하고 여러 개 있지만 특별 배당하더라고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실적이 안 받쳐주면 못 갑니다. 나 제약바이오를 실적을 봐야 됩니까? 이 성장주의 끝판왕인데. 그래서 CMO가 네. 어느 정도 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이 회사가 네. 실적이 나오면서 잡아주면 음. 우리가 흔히 말해 섹터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 분위기가 형성된다. 아,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딱 잡아주고 네, 밑에 중소형주들이 이러면 안 되지. 네, 가야지 이러면서 막 움직이는 이런 그렇죠. 과정을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에 꼭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섹터를 봤으면 당연히 총목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도 이런 거 보니까 아니 뭐 저희가 그런 거 뭐 해서 네. 뭐 빨리 내놓고 가세요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도 이런 거 뭐 이렇게 툭 하면 공부해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뭐 가장 이제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아이노베이션이나 에이프릴바이오가 가장 기관콜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죠. 기관 거기 IR 한번 가보셨습니까? 할 때? 알기로는 한 PB를 말인가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중순인가? 예. 저는 이제 못 가고 자료를 받아서 봤죠. 네.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플랫폼 쪽으로.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참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제약부에서도 이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 예.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음. 좀 이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 셀트리온하고는 좀 확실히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전혀 다르죠. 예. 네, 셀트리온은 이제 약간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약간 눌려 있는 밑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이 좀 저는 음. 가장 안전하면서 이러한 시가총액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지아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회사라고 그러셨죠? 플랫폼 만드는 플랫폼. 네. 그러니까 AI 들어가는 거죠, 이 회사도. 그렇죠. 예. AI와 함께 신약 그 뭐라 그러죠? 그 신약 후보 물질 탐구해서 맞습니다. 예, 개발하는 이런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항암제 쪽 관련돼서 이제 이 플랫폼 쪽인데 결국 이 플랫폼은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뭐 레고캠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좀 흔히 말해 전통적인 어떤 에로를 많이 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네. 에로요? 지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고 이건 있는데 올 이용가입니다, 저희. 예. 네. 요즘 보면 좀 MG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떠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MG 종목이요. 예, 네. 상남자 종목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지아이노베이션이랑 에이프릴바이오가 약간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앞에 있는 종목들과 좀 결이 다른 좀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여기 뭐 붙여놨습니까? 뭐껌 붙여놨습니까 여기 이 자리? 약간 어떤 이제 네. 길을 쏘기 위해서 네. 한번 이렇게 좀 계속 출발했다. 아. 이런 느낌. 나 간다. 아니야 다시 올래. 잠깐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다시 네. 돌아오고. 네네. 이런 거 그냥 매매해도 될까요? 잘못하게 되면 찌지만 했다가 힘 빠지면 쭉 밀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이 주가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런 하방에 대한 지지력이 있으면 네. 손해가 나도 네. 적게 손해가 나고 오히려 위로 갈수록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이제 보는 거죠. 네. 위로 가긴 가는데요. 네. 잠깐 가요. 살짝 갔다가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 근데 다시 제자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윤 이사님 거의 뭐 단기 매매하라고 저희 유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플랫폼 관리춘 업체 두 회사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보니까 에이프릴바이오 지금 시총이 2,400억.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이 4,500억대. 4,500억. 네, 이 정도쯤 되는데 뭐 앞으로 기대감은 높다라는 네. 쪽으로 네네. 보는 측면이시겠고요.
또 뭐 좀 숫자도 나오고 아니면 기대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목들 없을까? 뭐 이런 알테오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알테오젠은 네. 사실은 매매를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했지. 또 7월 올해 초부터 내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하시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 더 내려오면 네. 생각이 있지만 네. 지금 상황은 아직은 조금 자리가 높지 않나. 네. 자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래도 자리가 높다. 네,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 뭐 상담하는 프로그램 아니지만. 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은 너무 너무 큰 거. 크고. 네, 아, 펩트론. 맞습니다. 네. 예. 펩트론. 최근에 이제 펩트론 관련돼서도 뉴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도 계속 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네. 이제 뭐 이 빅테크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계속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예. 지금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네. 좀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대웅제약도 제가 알기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개별 이슈로는 펩트론이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전달 물질 뭐 이런 쪽 네, 보면서 그런데 요즘 1912 대표 주자가 네, 주가 고점에서 좀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다시 올라갈까요? 일단은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시세가 나오고 약간 좀 쉬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아 이게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비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질병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 제 뱃살을 보십니까? 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 절 질병 환자로 취급하시다니. 네. 그래서 예. 이 환자가 늘어가는 숫자와 비례해서 시장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만의 어떤 숫자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 네. 시장 자체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지만 음. 숫자가 다시 찍히게 된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아.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이런 것도 네, 비슷하게 거의 뭐 같은 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플랫폼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제약사 중에서 JW 중외제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죠. 네. 이런 것도 한때 그 AI 플랫폼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네. 좀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요? 많이 빠졌죠. 네. 네. 이런 것들은 다시 좀 힘내서 갈까요? 저는 있잖아요. AI가 네. 지금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AI가 확장되는 속도도 상당히 강한데 네. 약간 좀 결을 달리하면 이제 AI 의료기기 쪽 관련돼서도 네. 최근에 좀 이제 시세가 좀 나왔다가 많이 쉬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루닛, 네. 뭐 루닌, 뭐 뷰노, 뷰노 거기에 또 이제 아마 JLK, 가장 이제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게 신테카 바이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테카바이오. 예. 참 이런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네. 거의 차트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차례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AI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은 AI 확장 속도가 너무 좀 빠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지금 이제 확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뭐 저는 의료 AI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 드렸던 게 약간 플랫폼 쪽과 AI가 결부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를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뭐 비만 쪽 치료제 쪽을 보자. 네. 이런 쪽으로 정리. 그러면 또 내년에 그런 거 어떨까요?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 알츠하이머 치매 네. 관련된 쪽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저는 치매도 제가 볼 때는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긴 한데 네. 이 제약 바이오는 제 개인적으로 네. 너무 많은 섹터를 보면 아, 네. 아는 것만 하자. 포트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투자자분들을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내기 전에 치매하지 말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는 안 본다. 치매는 제가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불량 다음 확보를 위해서 시간이면 2025년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